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빈한 안녕하세요. 중국어의 소빈입니다. 다시 할까요? 네, 좋아요. 네, 오늘은요. 제가 혼자 준비를 할 게 아니라 특별한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특별한 일단은 거 맞나요? 네, 특별한 걸로 해. 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누군지 직접 셀프로 먼저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좀 어색하긴 한데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유학생활 7, 8년 했고 이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 장교 생활 한 4년 좀 넘게 하고 바로 전역 후에 지금 현재는 패션 회사 패션 MD로서 지금 직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대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제가 이 게스트를 모신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 유학 왜 갔어? 중국 가면은 뭐가 재밌어? 어떻게 생활해? 거기 너무 위험하지 않아?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워낙 제가 제 영상을 찍으면서 중간중간에 많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좀 식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보다 훨씬 어릴 때 먼저 유학을 갔던 케이스고 정말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생활과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정말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들을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부탁을 해서 오늘 특별히 반차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말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지금부터 아주 이 친구의 유학 생활을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얘기할 때 지금 괜찮아요. 목소리 다 들어가긴 했어.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중국 유학을 탈탈까지는 사실 조금 강도를 반만? 네, 반만. 서로 잃을 게 많으니까 오케이. 조심하시고요. 그런 걸로. 네. 뭐라고? 자,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 질문. 왜 중국 유학을 선택을? 왜 중국 유학을 맞아. 말하고 이렇게? 나 이거 못하겠네. 네. 저 그거 주세요. 블루투스 마이크. 자, 다시.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은요. 왜 중국 유학을 가게 됐는지, 왜 중국 유학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솔직한 거 좋아요. 네, 그럼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나요? 기말고사를 마치고 저희 어머니께서 조용히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때가 한참 중국 유학 붐 막 일어나고 막 다 친한 친구들 뭐 엄마 또 엄마 친구 아들 뭐 엄마 친구 딸 막 이런 식으로 다 중국 유학을 간다니 누군 상해 간다니 막 그런 시기가 좀 있었었어요. 맞아, 중국이 뜬다. 네, 막 맞아. 이런 거. 그때가 2003년 정도 됐었을 겁니다. 2002년, 2003년 저희 한참 월드컵 하고 이제 한 1년 지나고 그럴 때였었던 것 같은데 너무 옛날 사람 같은 느낌이 좀 있지만 네. 이미 티나 괜찮아. 돌이켜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께서 중국 유학을 가는 게 어떠냐라고 저한테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본인이 같이 가자는 얘기는 안 하시고요. 그냥 너 혼자 가라.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보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당시 저는 상당히 노는 것도 좋아했고 뭐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했고 새로운 환경을 적응하는 것도 좋아했어서 중학생이? 네. 중학생이? 그럼요. 그냥 놀고 싶었던 거 아니고요? 에이, 놀기만 하는 거는 사실 조금 뭐, 아니까 여기까지. 네. 그만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얘기는 부모님의 권유로 일단은 시작을 하게 됐다라는 그쵸. 건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학교 졸업할 시즌이면 되게 어린 나이인데 그러면 그 나이 대에서는 어디를 가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사실 그 나이 때 제가 어딜 가서 막 지금 뭐 여러분들 뭐 대학생 대학교를 어떻게 가지 진학 문제 이런 것들은 본인이 스스로가 알아보고 준비를 하고 할 수는 있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때 저는 이제 10대 초중반? 아니 그렇죠. 그치, 네, 그치. 10대 초중반이었어서 전혀 지식도 전무한 그런 중국이라는 큰 나라를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약간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솔직하게 어머니가 다 알아봐 주시고 그때는 이제 유학원이 엄청나게 붐을 일으켰었고 막 유학원에서 진짜 많았지. 국경에 맞아. 유학원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 유학원에서 관리하는 학생들도 엄청나게 많았던 시절이어서 뭐 유학원에
제 서류 하나 넣고 고등학교 어디로 진학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고등학교까지는 뭐 유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좀 있어서요. 거기서 다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있었잖아요. 나는 중국 처음 갔을 때 되게 신기했던 게 학교 이름이 우리는 뭐 저는 충주에서 다녔으니까 뭐 충주 예고, 뭐 충주 여고 그치, 그치. 이랬는데 중국은 애들끼리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 어디 나왔어? 아, 나 13중. 아, 나 52중. 이게 무슨 소리야? 야, 왜 학교 이름이 13중, 52중이야라고 했는데 학교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와주신 분들 학교가 숫자가 들어갔어요. 아니요, 저는 숫자 안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다 그런 게 점은 아니었구나. 그렇죠. 특이한 점은 중국의 뭐 고등학교들은 뭐 다 이제 중고등학교가 다 같이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냥 중学 이렇게 막 그냥 학교가 중학교 이름만? 이렇게 진행을 했던 이렇게 불려왔던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유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로화 중학교라는 되게 외지에 있는 북경, 스환, 우환 밖에 있는 그런 학교에서 제가 막 처음 얼반 알화는 완전 안에 있는 거고 이제 2환, 3환, 3환, 5환 타임! 자, 너 거꾸로 알고 있어, 이 바보야. 공항 쪽이 1환, 2환 안으로 들어갈수록 숫자가 아니야. 작아지지. 그래서 우다코잖아. 아 겨운들만. 아니, 그래서 우다코잖아. 아니야. 스환, 우환 맞아요. 알환 하나가 있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아니, 거꾸로 아니야? 이 1환이 가장 끝에 2환, 3환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 야, 아니야. 그래서 우다 거리 우다코가 있는 거잖아. 이상한 끊고 가면 안 돼요. 아니, 이거 팀장님 진짜 진심? 진심이야, 봐봐. 아니야. 바이두를 들어가셔야지, 바이두. 예. 네. 죄송합니다. 진짜 나 거꾸로 알고 있었네. 그럴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학교가 외지에 있었다. 네, 그게 엄청 중요한 외지에 거죠. 있었죠. 엄청 외지에 있었다. 그때는 제가 근데 이렇게 생활하는 거를 쭉 얘기를 해도 되나요? 알아서 좀 알아서, 짜서 네. 좀 쭉 얘기하겠습니다. 그때는 근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나 때는 우리 때는 약간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니까 네. 그거죠. 물론 나 때는 뭐 이런 얘기가 오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 그리고 나는 이렇게 공부를 했다.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었다. 이런 거는 재밌었다.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도 나는 공통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런 네, 거니까 오케이. 그쵸? 네. 그러면 공부를 처음에 중국을 갔을 때 중국어를 할 줄 아셨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라고? 그 유학을 중3 거의 한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니 많이 그랬었을 때 제가 유학이 정해졌어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말부터 이제 중국어를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학교에서 조금씩? 아니요, 학원에서? 학원을 끊고 뭐 처음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니하오 막 워예 헌하오 막 그쵸 이거 성조하고 약간 그 완전 기초 단어들과 그런 회화 그 정도만 딱 뭐 어떻게 말하면 그냥 니하오 하나만 알고 간 거죠. 그럼 거의 못하는 상황에서 나는 유학을 시작을 했다. 그쵸. 그러면 내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말도 필요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이런 게 따로 있는지. 솔직히 그렇게 막 어릴 때도 막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거나 그런 뭐 모범생 약간 그런 건 아니었었거든요. 약간 머리가 좋긴 한데 약간 잔머리가 좋은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셀프 칭찬 네, 갑자기? 네. 그래서 그때 유학을 시작하고 나서 학교에서 그 한국인들 유학생들이 다 이렇게 있었잖아요. 다 모든 학교에 이제 유학원이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국 유학생들끼리 이제 있는 그런 위커반이라고 하죠. 어학연수반. 네. 어학연수반을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담임해 주시는 중국 선생님분들도 한국어를 어느 정도는 조금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한 1년간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 네. 중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 이거 누구나 다 공통되게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무조건 성조였어요. 성조 맞아. 네. 성조가
우리나라 말에는 사실 없는 거다 보니까 그거를 내가 넣어서 말을 하기가 왜 나는 성조를 안 넣어도 우리나라 말이 통하는데 왜 중국어는 꼭 성조를 넣어야 될까? 나도 그게 가장 고민이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사실 중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듣는 것 때문에 조금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저는 듣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막 많이 노출이 안 돼 있던 터라 좀 안 좋은 발음이 굳어진 습관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공부를 하는 게 다 도움이 됐던 건 아니구나를 그때 좀 알았는데 본인도 이런 공부는 뭐 좋은 방법이 있고 이런 거는 안 좋았다. 이런 장단점들이 조금 있으실까요? 이런 그 회화를 했었을 때 아무래도 중국 본토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중국어를 배운 사람과 한국에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뭐 그런 과정 속에 한국에서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유학 그 중국어를 공부한 거는 딱 대화만 하면은 이 사람이 중국에서 유학을 했을 거다 아니면은 뭐 한국에서 공부했을 거다라는 거 다 알잖아요. 되게 막 그 지방 특색의 그런 것들이 묻어 나오면서 막 혀도 굴리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죠. 얼화 예, 발음 그쵸, 심한 그쵸. 것도 있고 약간 맞아. 영어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현지인에 대한 거를 하면은 되게 멋있거든요. 물론 중국어도 약간 들었을 때, 저 사람 되게 잘해 보인다. 약간 그런 느낌은 좀 들긴 하죠. 뭐 이제 그 본토 발음을 써가면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 사람 진짜 중국인 것처럼 얘기를 하네. 그렇지만, 중국인들이 혹은 이제 중국인이 아닌 다른 해외인들, 해외인이 아니죠. 다른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듣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발음과 회화를 배웠던 분들이 훨씬 더 듣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화를 얘기는 했었을 때. 처음 들어보는 것 같다. 이제 근데 중국인들이랑 대화를 했으면은 이제 사실 중국에서 이때 본토에 있던 발음들이 훨씬 더 정겹게 느껴지곤 할 텐데 다른 한국인들끼리의 그런 대화라든지 아니면은 한국에 유학 온 그런 중국인들과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의 대화죠. 음, 그랬을 때 약간 또박또박하는 그런 발음이 음, 들려주면 조금 그러면 듣기 좋게. 말한 의견을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그러니까 유학생들은 현지에서 현지 사람들이 쓰는 그 어투와 어감을 그대로 사용을 하니까 우리들 사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더 아, 저 사람 중국에 있었네. 중국어를 잘하네라는 어감이 있지만 그런 걸 잘 느껴보지 못한 외국인들은 정말 정석대로 성조와 모든 것들을 또박또박 발음을 하는 게 더 깨끗하게 들린다고 그쵸. 얘기를 정리를 들었다. 너무 잘해주시는데. 제 역할이니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그리고 오늘 이 특별한 게스트를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통 중국에서 유학을 했다고 하면 전공이 언어, 뭐 보통 이렇게 많이들 가거든요. 근데 이 오늘 특별한 게스트의 전공이 조금 특이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든 건데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주시죠. 전공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최종적으로 졸업한 학교의 전공은 패션 디자인과입니다. 음, 나 특별히 중국에서 패션을 전공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대학교 진학을 준비를 하려고 했었을 때 이제 중국어는 좀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언어에 대한 것은 되게 유연하게 말을 할 수 있었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구두 디자인, 의상 디자인 그런 게 좀 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진학 과정에서 사실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유럽, 뭐 프랑스, 이탈리아 약간 이런 곳이 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저희 부모님께 저 마음대로 이제 진로를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조심스럽게 부모님께 그때 당시 국제 전화로 전화를 했었죠. 맞아. 전화 카드 사가지고 네, 전화할 전화 때 카드를 하고 전화를 했었죠. 그 당시 때 저희 어머니한테 먼저 전화를 했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그 학교를 대학교를 외국으로 좀 진학을 하고 싶다. 내 오랜 꿈이었고 한번 해보고 싶다. 의지를 완전 굳게 먹고 이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가 중국 유학을 가서 보여준 게 뭐가 있냐? 본인들한테 보여준 게 뭐가 있냐? 사실 용돈 그건 받아. 솔직히 인정해야 그쵸, 돼. 예. 그치? 이제 저희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아니 근데 그게 기억이 나요. 저는 이 친구를 우리가 언제 봤지? 나 대학교? 21살 때? 대학교 2학년? 그치? 나 그쵸. 21살, 너무 20살 그쵸. 때였던 것 네. 같은데 그때도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 그 이렇게 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과 옷이 좀 특이했어.
그게 기억이 나. 처음 봤을 때 되게 특이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처음 알았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옷에 관심이 많은 친구구나 정도만 알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디테일하게 해보고 전공까지 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또 그거를 전공으로 살리고 그쪽 분야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나는 되게 대단하고 신기한 것 같아. 중국에서 그쵸. 의상을 제가 처음 쌤을 봤을 때는 나 선생님을 봤을 때는 네,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편한 대로 편하게도 편한 대로. 돼요. 네. 처음에 누나를 봤을 때는 제가 그 패션 디자인 전공이 아니었죠. 처음엔 아니었죠. 그때는 그래서 제가 뭐 말을 이어가자면 뭐 보여준 게 뭐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돌이켜 보니까 정말 제가 부모님한테 떨어져 산 지 한 3년이 지나가는데 유학 생활에 3년이 지나가는데 보여드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있었죠. 그 HSK 그 당시 때 8급. 오 진짜 그렇죠. 8급? 예, 그 초중고 제일 높은 급수가 8급이었잖아요. 8급 그다음에 90, 11급이 11이었죠. 고급. 그때 당시 8급 딴 거 딱 그거밖에 없었어요. 자격증도 딱 그거밖에 없었고 사실 그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는 않았었으니까. 근데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셔서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정말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수긍을 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뭘 보여주면 되겠냐. 그래, 명문대학교를 진학을 해라. 한번 보여봐라. 그래서 뭐 도전하게 됐죠. 맞아. 그래서 우리 처음 봤을 때 학교 그죠, 청와대. 청와대. 네. 맞아요. 여기 이분 청와대 중문과. 여러분 여기 청와대 나오셨어요. 맞다. 그래서. 청와대였어요. 여러분 청와대 진짜 입학하기 힘들어요. 특히나 그냥 다른 외국인 학교처럼 뭐 서류 써가지고 뭐 성적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 시험도 봐야 됐고 그 북경에 3대 대학이 있죠. 북경대, 인민대, 청와대. 맞아요. 거기 청와대를 나왔어요. 근데 그럼 청와대를 다니다가 그 의상 디자인으로 전공을 바꾼 건가요? 청와대에서는 이제 청와미대가 있었죠. 미대 패션 디자인과가 있었었는데 거기서 전과는 사실 어려웠었고요. 제가 중문과였기 때문에 더 어려웠었고 제가 완벽하게 이제 그거를 진로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그 중간고사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중간고사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중문과였으니까 이제 여러 그 고대 시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성어 네, 이런 거 뭐 성어도 성어야 뭐 이제 사용하면 뭐 편하기도 하고 이제 유식해 보이기도 하니까 좋은데 그 뭐 조조시 뭐 이런 뭐 유비시 과목이 다 제가 뭐 있으니까. 알지도 못하는 그런 중국인에 대한 인물의 시 그리고 시도 좀 엄청나게 길죠. 길고 일단 뭐라고 우리가 하는지 사용을 모르겠고. 하지 않는 그렇죠. 단어들이니까 사전을 네. 찾아도 안 이게 나오죠. 무슨 소린가 맞아. 그런 과목들이 진짜 많았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유학생들끼리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편하게 가려면 태극권을 선택 과목으로 선택해라 이런 얘기들을 그치. 학교 위에 선배들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아무리 성적을 쉽게 받고 싶어도 내가 운동장에서 태극권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그려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안 나는 했어요? 언하고 영화랑 기본적으로 소설 태극권은 하고 가줘야 돼. 아니 근데 지금은 가끔 좀 후회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 태극권을 배우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그 20대 때 내 모습으로는 내가 운동장에서 그 체육복을 입고 그거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럴 바에 난 차라리 공부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교양 과목 수업을 들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러면 중간고사 때 그래 중간고사 때 그 조조시 뭐 여러 가지 시들을 다 외워야 됐었어요. 근데 진짜 인상 깊었나 네. 보다. 조조 얘기 계속 하는 거 그 보니까. 조조 씨가 진짜 어려운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조조 씨가 정말 쓰기도 어려웠던 한자였고 그래서 사실 뭐 이거는 알아서 좀 골라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시험을 정말로 공부해서 보는 시험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굳이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컨닝 페이퍼 우리 때는 사실 그런 컨닝 페이퍼가 조금 많긴 했었었는데 아니 요즘에도 타임 이거 부모님이 보실 거 아니에요? 안 보시죠? 이런 얘기해도 돼요? 절대 안 보시죠. 그래? 부모님한테 절대 볼 일 보여드려야지. 컨닝 절대 안 페이퍼며 나는 이렇게 이 놀았다. 내가 다 아는데. 컨닝 페이퍼가 한 게 컨닝 페이퍼를 해서 시험을 본 게 죄가 아니죠.
죄죠. 죄인가요? 오호 이요. 약간 자기 합리화를 한 어, 건가요, 제가? 죄입니다. 그 죄예요. 예. 그 죄를 우리 반에 저희 청와대 중문 혹시 보시고 계시다면 정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맞아. 청와대 지금 다니신 분들이 이걸 보실 수도 있고, 야, 너는 컨닝페이퍼 동안 난 진짜 죽어라고 공부를 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그쵸. 거고, 네. 또 누군가는 지금 영상을 보면서 저거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저거라고 하신 분들은 저를 아시는 분들이었을 테니까 그 당시 때 우리는 다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청와대를 다니다가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의상 디자인 학교로 입학을 한 거죠.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네. 그런 거가 사실 좀 그러니까 물론 저같이 정말 공부를 할 수업은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컨닝페이퍼도 한계가 있죠. 그 많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그 단어로 컨닝페이퍼가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자르셔도 되는데 컨닝페이퍼 만들 시간에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내가 그쪽을 아는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술 먹고 놀 시간에 차라리 한두 시간은 공부를 할 수도 있었던 거고. 자, 난 그렇게 오케이. 생각을 하네. 오케이. 응. 네, 들어와봐요. 그 그쵸? 컨닝 페이퍼를 아니, 우리가 만들 그랬을 시간에 공부를 한다는 건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봐봐, 보세요. 아니 내가 죄송해요. 부자야. 자, 보세요. 그 컨닝 페이퍼 이 조그만한 종이 안에 한자가 한 50개 정도는 들어가요. 근데 이 한자 50개를 외우려면 아무리 똑똑해도 이 순서까지 다 처음 보는 한자들인데 순서까지 다 외우려면은 적어도 1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오케이. 다 좋아요. 지나간 일이니까 일단 사과하고 가세요. 열심히 공부한 청와대 그 동기분들에게, 그쵸? 그분들은 밤새서 코피 터지게 바카스 먹으면서 공부했을 그런데 텐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그 당시 때 우리는 다 했었습니다. 그 과목은 확실합니다. 네, 그런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사람 댓글 달려주세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컨닝 네, 페이퍼를 만들지 그렇죠. 않았습니다. 다 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불필요하고 현타하고 그런 다른 내가 부족한 과목을 좀 더 공부를 해서 점수를 잘 맞아야겠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 빨리 태세 네, 전환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과목을 포기할 생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거예요. 뭐 나쁜 의도는 없었고요. 포기를 할 건데 컨닝 페이퍼를 왜 만들죠? 포기를 하면 점수가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끝이 없지. 청와대예요, 청화대예요. 화대. 칭화예요. 정확하게 칭화. 칭화대. 우리나라 한글로 쓰면 청화대.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컨닝 페이퍼로 인해서 얘기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의상학교로 오케이. 한 얘기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어떻게 의상학교로 가시게 됐는지. 제가 청와대를 진학을 하고 공부를 했었을 때 사실 이제 대학 생활의 시작이잖아요. 대학 생활의 시작이기도 하고 이 꿈꿔왔던 캠퍼스 생활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조금의 약간 이 학교에 조금 소홀할 수도 있었었어요. 낭만이 있으니까. 네, 초반에는 그랬는데 이제 바로 잡으면서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했지만 그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했던 그런 시, 중국 고대시, 중국의 뭐 역사는 좋죠. 알면은 되게 좋은 역사들도 많았었고 되게 알아서 지금까지도 제가 회사에 나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런 시 이런 것들을 외우고 있는 게 좀 너무 현타가 왔었어요. 사실 중문과가 정말 어학, 문화 이것만 공부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제 가치관이랑은 조금 빗나간 그런 적성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미래에서도 쓸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쓸모가 없을 것 같다. 학교의 그런 네임밸류는 너무 아쉽지만 학교를 좀 옮겨서 준비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네, 그래서 또 이제 어머니께 1년이 지난 뒤에 이제 이탈리아나 프랑스로 조금 유학을 가면 안 되겠냐. 나 이제 진학한 거 보여주지 않았냐. 그놈의 이탈리아.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학비 문제도 좀 있었고요. 뭐 어려웠던 시절이었죠. 그때가 이제 막 올림픽 때였죠. 2008년. 제가 이제 07년도 학번이니까
그때 어려웠던 딱 환율도 엄청나게 올라갔었고 조금 어려웠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중국에서라도 어떻게든 마무리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중국에서 북경에서 중국에 제일 큰 패션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를 진학을 해서 이름이 어떻게 되죠? 학교 이름이? 북경 복장대학교입니다. 그러면 베이징 후장 다시. 네, 근데 그쪽은 중국은 아시겠지만 약간 전문과 전문성이 있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쉐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후장 쉐웬이었어요. 이제 한국에서 보면 이제 학원인데 학원은 아니죠. 사실 이제 학사 학위증까지 다 나오는 그런 학교니까 대학교 같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패션 디자인을 전공을 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포인트들을 학교에 관련해서 좀 몇 개를 물어볼 건데 그 베이징 후장 쉐위엔의 학비가 좀 궁금한데 학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사실 제 월급도 잘 기억을 안 나는데 그 당시 때 학비가 그래도 한 2만 7, 8천 위안 정도 하지 2만 않았을까요? 7, 8천 위안. 네. 근데 보통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저는 제가 냈던 학비를 정확하게 저도 이제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저도 한 2만 4천 원 했었는데 저희 학교는 조금 특이했던 게 학비 이외에 그 학비를 낼 때 비자를 연장을 해서 그 비자를 연장하는 비용을 내야 됐고 또 보험료를 내야 됐어요. 근데 이 보험이 나중에 환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소멸되는 보험이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학비 낼 때마다 보험료까지 해서 냈던 금액이 꽤 있었던 걸로 조금 기억이 되는데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또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리고 학비를 낼 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까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은 뭐 어려운 때도 있고 뭐 이랬는데 그 북경 중국이 갑자기 위안화 환율이 엄청 올랐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지금 뭐 한 178 이 정도 갈 텐데 그때 당시 환율이 200이 넘어가면서 이게 한 30 됐었던 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 왜 그걸 기억하냐면 저랑 동기였던 남자애들 군대를 앞두고 있던 다 친구들이 갔어요. 그때. 다 갔어요 그때. 이게 너무 학비를 내기 힘들 때라서 정말 우수수 그냥 다들 맞아, 막 정말 막 가기 시작을 하니까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매번 사실 학비를 낼 때 되면은 나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용돈 이외에 뭔가 부수적인 수입이 생기는 달. 왜냐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환율을 이렇게 계산을 대충 하고 혹시 돈이 부족할까봐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보내주시던 때니까 그땐 항상 돈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학비 내고 뭐 이것저것 낼 거 내고 남는 돈은 내 용돈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해는 부모님이 보내주신 것 전체를 다 환율했는데 정말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아빠한테 아빠 내가 막 이래서 얼마를 더 보내줘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빠는 아직까지도 내가 그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이거 어디 딴 데다 쓰려고 그때 돈 더 받아갔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는데 그거 진짜였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환율 진짜 어마어마했었을 때. 엄청 기억나죠. 네. 네, 그때 막- 우리 올림픽 정확하게 올림픽 때였을 것 같아요. 그 올림픽 전후 그 전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그 나랑 동기였던 애들이 막 군대를 가는 걸 보면서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근데 이제 나는 군대라는 게 없는 여자 입장이니까 졸업을 미룰 수가 없어서 계속 다녔었던 기억이 있는데 군대를 그때 안 가셨죠? 네, 군대를 안 갔죠. 네, 이거 좀 TMI인데 이 친구 군대 갈 때 제가 갔었거든요. 아. 제가 배웅을 해줬어요. 기억이 그때는 나지? 이런 일이 있기 한참 후죠. 그래서 되게 힘들었을 시절에 유학생들 모두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우리 유학생들 모두가 힘들었었고 유학을 보내 놓은 부모님들이 제일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도 버텨주셨고 뭐 누나 부모님께 버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잘해야 돼. 그럼. 효도하자. 그럼. 네. 그러면 자 학비는 뭐 이 정도 얘기가 됐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밖에서 보통 외주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기숙사에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밖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게 사실 북경에서 집을 구할 때 저는 가격을 보고 고르자니 여자가 혼자 살기에는 너무 환경이 좋지 않은 곳들도 많았고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었었기 때문에 좀 유학생들이 많이 살고 보안이 철저한 곳을 고르다 보니까 그때 그러니까 지금 집값을 생각을 하면 비싼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로 생각을 하면은 가격대가 좀 꽤 나가지만도 외주를 고집을 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사는 거, 생활하는 거는 어떻게 하셨었나요? 저도 비슷한 것 같은 같아요. 아파트 네, 사셨잖아요. 그쵸. 네, 비슷했었죠. 같은 그래서 아파트 사셨잖아요. 저 그쵸. 5동 살았고 네, 몇 동 사셨어요? 제가 그때 8동이었나요? 8동이었나요? 8동? 잘 기억이 사실 안 네. 나요. 제 학비도 기억이 안 어? 나는데 제가 어디 산지 근데 칭펑이 8동까지 있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칭펑이 1, 2, 3, 4, 5동이 끝 제가 아닌가? 제가 기억나는 거는 사동. 제가 칭펑에서 그 집을 제가 세 번을 옮겼죠.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한 집에서 오래 사는 그런 유학생들이 있고요. 나. 그렇죠. 하지만 저처럼 이제 유학생들이 이제 집을 구할 때 보통 1년씩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또 이제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 그래, 다른 또 집을 또 옮기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 또 집을 옮기고. 그래서 여자친구도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고. 어,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좀 당황스럽죠. 자, 네, 네. 그러면 그쵸. 네, 당스러운 얘기 자 넘어가고 중국 집 구할 때 또 특이했던 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 야진이라고 하는 그쵸. 보증금 금액이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보증금이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 있는 상태인데 중국 보증금은 이 정도 금액까지는 아니었죠. 보증금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주세요. 중국 보증금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1년 동안에 이제 월로 나눠서 이제 월세라는 게 생기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사실 전세 그런 제도가 좋은 제도가 거기는 없어요. 전 세계에는 없죠. 전세가 없죠. 우리나라에만 전세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전세 제도가 중국에도 있었다면 돈을 진짜 많이 모았을 것 같은데. 그죠? 아무튼 네,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 1년 계약을 하고 한 달에 있는 그런 비용을 그러니까 월세를 이제 보증금으로 음,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옮겼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집주인이 집을 이제 검사를 하죠. 그래서 맞아. 여기 맞아.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냥 후려치는 나쁜 집주인들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오면 저희가 고치겠습니다라고 하고 다른 데를 좀 알아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쳐놓고 그렇게 집을 비워주곤 했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 1년 계약을 하고요. 6개월 집값을 월세 개념으로 선불로 미리 보통 줘요. 그러면 처음 계약을 할 때 6개월치 방세와 야진 한 달에서 총 7개월치의 비용을 주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6개월치의 방세를 또 집주인한테 주는 개념인데 이 계약이 끝날 때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집주인들이 야진을 돌려주기 싫으니까 온갖 트집을 저도 잡았었던 걸로 기억이 나. 이거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고장이 나 있었는데 이거 고장 났네. 여기 망가져 있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아, 정말 더럽고 안 입고 와서 내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예전에 한번 제가 제 컨텐츠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중국 집들은 모든 것들이 충전식이고 선불식이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조금 특이했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특이했었고 신기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사실 제 중국 유학 생활을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는 조금 한국도 가고 싶었고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보내주신 게 정말 베스트인 선택, 정말 잘 하신 선택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후회는 없어요. 근데 이제 중국 유학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의 장점과 이런 부분의 단점들이 개개인별로 존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장점과 단점? 네, 제가 생각했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음. 사실 대학생에 간 것도 어리죠. 일하러 가는 중국은 사실 업무적인 그런 거죠. 유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빠르면 중학교 때 가거나 더 빠르면 초등학생 그리고 보편적으로 고등학교 끝날 때쯤 대학교를 진학할 때쯤 그때 이제 유학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어린 시절에 가는데 보통 이제 대학생 때 가면 부모님이랑 같이 오시진 않잖아요. 근데 혼자 가서 독립적인 공간에서 혼자 무언가를 꾸려 나가는 그런 게 저는 정말로 제 인생에 있어서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봐도 정말 저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혼자 꾸려 나가면서 배운 게 많고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 그리고 같이 뭐 동생들 뭐그 동료죠. 동료들의 좀 의지를 했었었고 그래서 약간 사회성을 그때 사실 많이 배웠죠. 이 말엔 저도 공감을 해요.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제가 어디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경험을 해볼 일이 없는데 그 중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저한테는 사회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사회였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맞아. 그거는 진짜 나한테 있어서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러면 단점은요? 장점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 이제 가장 큰 것들이니까 큰 것들. 두루뭉실하게 네, 오케이. 단점 단점. 이것만은 조금 사실 외롭죠. 아무리 주위에 친구들이 있어도 엄마 밥 먹고 싶고 중국 음식 사실 입맛에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맞아 음식 그냥 김치찌개 물론 한국 음식도 많죠. 뭐 김치찌개 뭐 소주 한잔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나는데 옆에 김치찌개가 없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외로웠던 것 같긴 해요. 특히 제가 혼자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을 끝나고 대학교를 입학을 하고 나서 혼자 처음 살아봤는데 혼자 살 때 정말 좀 외로웠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또 이제 연별로 이제 집을 바꿨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에는 친구랑 둘이 계속 살았었거든요. 맞아 맞아 네, 친구랑 둘이 계속 살면서 그 친구를 많이 의지했었고 서로가 외롭기 때문에 의지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단점이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외로웠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어울리는 그런 사회성을 배웠었을 수도 있으니까 단점이죠, 장점이죠. 사실 아니, 단점은 없네요. 왜 외롭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우리 둘이 어떻게 처음 알게 됐었는지 기억나요? 말씀을 해도 되나? 아니 뭐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 아, 빼고 그쵸, 그쵸. 처음에 네. 알게 됐던 그쵸. 이유가 제가 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처음 누나를 봤었을 때가 그 한인타워 쪽에 그 술집들이 많이 올려놓은 그런 대학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다 이제 모든 게 한국식으로 되어 있어서 한국 술집들이 이제 뭐 이자카야나 그런 것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진짜 술집 많았어요. 그 네, 골목 전체가 그쵸. 그냥 우다코에 지금은 없어졌어요. 저희가 유학생활 거의 끝날 때쯤 그 국가에서 아예 그냥 없애버리라고 해서 그 좋은 그 골목이 다 없어졌긴 했는데 그 당시 때 뭐 문만 열면 다 한국인이었고 다 아는 사람들이었고 정말 재밌게 생활했던 저녁에 점심에는 학교를 가고 저녁에 그렇게 생활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누나가 절 잡았어요. 그쵸? 얘기 계속 네. 해보세요. 듣고 저를 제가 제 네. 상황 얘기를 할게요. 네. 저를 잡았죠.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저기요 정말 죄송한데 번호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번호를 좀 알 수 있을까요? 했는데 상당히 미인이셔서 네 이러면서 알려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 여기서 저 말고 그 얘기를 하셔야죠. 저 말고 제 친구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번호를 좀 물어봤습니다. 뭐 이렇게 알게 되면서 얼굴을 좀 텄었으니까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많았죠, 네 그죠? 엄청나게 친구들끼리도 알고 뭐 이렇게 다 보니까 막 술자리도 많이 가졌고 밥도 같이 많이 먹었었고 여행은 안 가봤네 우리가. 여행은 안. 그러니까 이게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렇고 제 입장에서 보자면 그날 친구 생일이었어요. 친구 생일이어가지고 나가서 이제 친구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때쯤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나 봐요. 전 사실 못 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서 쟤 뭐? 했더니 내 생일 선물로 나 저 친구 번호를 알고 싶어 라고 디테일하네. 하는 거지. 근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친구 생일 선물 그때는 막 우정이 넘치고 의리가 넘칠 그쵸, 때니까 그쵸. 갔죠. 어렸으니까. 그래서 저기요 번호 좀 알려줄 수 있냐. 내 친구가 지금 마음에 든다고 한다. 근데 또 제가 처음에 바로 주진 않았어요. 약간 멈칫 멈칫 했죠. 그래서 야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다 그치.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번호를 받고 제 친구한테 줬는데 그 후담도 기억나요 그러면? 그 후담은 네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 친해진 게 맞는데
맞아요. 중국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다들 유학생들끼리 사실 되게 좁아요. 이 커뮤니티가 엄청 좁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유학을 오시는 분들한테 당부 아닌 당부를 조금 해드리자면 이게 말이 옮겨지고 옮겨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거나 상처를 입게 되는 상황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은 조금 서로 없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제 그때 전 사실 학교 친구가 많이 없거든요. 많이 없었고 외부의 다른 친구들이랑 좀 더 친했었는데 이 친구랑은 중국에 있을 때도 서로 알긴 했지만 한국 와서 조금 더 자주 만나고 그렇죠. 얘기를 조금 했던 케이스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찍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긴 하죠. 평소에 만나면 이런 얘기 진짜 안 하는데 저는 가끔 이 친구 만나면 진짜 좋은 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중국 유학 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내 걱정거리는 내일에 있는 시험 그리고 내가 이런 지금 중국어 이거를 공부를 열심히 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또 놀고 싶고 이런 정말 단순한 1차원적인 것들이 가장 나한테는 큰 숙제였고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물론 또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신경을 써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리고 그전에는 사람을 만날 때도 아까 내 친구가 이렇게 번호를 궁금해했던 것처럼 그냥 나 저 사람 좋아. 그럼 그냥 그게 끝인 거잖아요. 나는 얘가 좋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니까 그때의 그 순수함이라고 해야 되나? 순수 웃지 마시고요. 네. 그때 그 모습이 그리워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유학 생활을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고 맞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다시 중국에 가고 싶고 갔다 오면 그때 내 모습을 좀 다시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오래된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때 내 모습을 알고 있는 친구니까 얘기하기가 좋은 거고 저는 그렇거든요. 어때요? 가끔 유학 생활 생각해보고 얘기하면? 오랜만에 유학 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들을 만나도 정말 바로 어제 엊그저께 본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우정이 있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사건 때문에 정말 등을 돌린 친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기 때문에 뭐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 친구들을 만나도 정말 완전 어제 봤던 완전 우리 동지야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런 유학 생활들을 정말 오랜만에 얘기해 보는데 계속해서 끝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 끝이 네, 없어. 끝이 없게. 음. 팀장님께서 약간 끊어보시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잠깐만 끊을게. 뭔 말하러 들어가냐 우리? 그 장교 얘기하는데 그거를 내가 질문을 그렇게 할게. 그 유학 생활 역시 하나의 사회였다고 생각을 네. 한다 하고 너가 유학 생활과 너는 그때 생활이 사회였다고 해서 좋은 경험이었다. 얘기를 하면 되지. 그 전에 어, 아쉬웠던 점, 유학 생활에 아쉬웠던 점. 그러면 얘기 일단 마무리하고 끝났어. 끝났다고? 그럼 내가 이거를 되면 네. 그래서 이런 꼭 같이 생활을 하지 않았어도 중국에 대해서 생활을 했던 분들을 만나면 나는 그런 얘기 할 때에 그때의 내 모습이 생각이 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물론 유학 생활 동안에 모든 게 다 좋진 않죠. 힘들었던 일도 있고 안 좋았던 일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겹겹이 쌓여서 나한테 지금의 나를 만든 게 아닐까라는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를 좀 하시다 마셨는데 가장 큰 아쉬운 점 이런 게 조금 있을까요? 내 유학 생활을 돌아봤을 때 이런 건 좀 사실 해볼까? 아쉬웠던 게 엄청나게 많은데요.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 봤었을 때 제가 중국 유학을 했던 한 8년의 시간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방향성에는 많이 놀았기 때문에 뭐 이제 놀고 다 놀아봤다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부도 할 만큼 다 해봤고 이뤘고 성과를 냈고 그리고 졸업도 했고 그렇지만 이제 유학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한테 꼭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 건 정말 제가 아쉬웠던 것, 당부해주고 제가 싶은 거? 아쉬웠던 건
처음 유학을 왔었을 때 왜 한국인이랑 같이 했었을까거든요. 맞아.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이제 어. 지금 그때 제가 대학교 초창기 때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다른 한국인 친구들을 보면 저도 중국어를 그래도 못했던 그런 뭐라 그러죠? 한국어로? 쉐핑? 중국어 수준. 그 중국어 수준이 못했던 수준은 아니었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은 정말 현지인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중국어를 잘함을 물어보니까 너 중국어 언제부터 했냐라고 했는데 심지어 저보다 오래 안 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제 이게 연수가 길다고 해서 중국어를 잘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북경 수도권이 아닌 다른 뭐 천진이라든지 그러니까 한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없는 곳에서 중국어를 처음 공부를 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어학연수 진짜 딱 1년 한 1, 2년 정도의 시간은 한국인이 없는 곳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정말 제일 아쉬웠던 거예요. 그게 한국인이 없는 공간에서 제가 했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중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었고 한국인이랑 같이 살면 다 되거든요. 또 이제 주위에 한국 식당도 많으니까 다 돼요. 한국어로. 그렇죠? 배달도 네, 되니까. 배달도 되고 다 되니까 중국어 공부를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고 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죠. 네. 물론 저도 이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이게 초반에 내가 중국어 실력을 딱 높여야 될 때 한국어에 계속 노출이 되고 한국인들이랑만 지내다 보면 한국어로 모든 의사소통이 조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담삼아 그런 거 있었죠. 그 남자분들이 중국어 빨리 느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면 대부분 중국인 여자친구들을 맞아. 만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개개인이 잘 판단을 하셔서 나는 북경으로 유학을 가더라도 한국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을 하고 내 학업에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서 지금은 이제 거기서 복장 그죠, 学위엔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 지금은 그 전공을 살리고 계시죠? 아니요, 지금은 전공을 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공이랑 관련된 일은 하고 있어요. 패션 회사에서 이제 MD라는 머천다이저죠. 그래서 MD라는 임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제가 패션 디자인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혼용률이라든지 뭐 섬유의 여러 가지 섬유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말고 어찌됐건 중국에 계셨으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배웠던 중국어가 지금 현재 생활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나요? 사실 회사 생활하면서 중국어를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것은 이제 내수 쪽이니까 이제 국내죠. 국내 한국인 분들을 상대하는 그런 직업이어서요. 중국어를 쓰진 않는데 저희 브랜드에서 중국 수주를 하는 그런 큰 건이 좀 있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있는 바이어들 한 20명 정도 너무 한국으로 이제 오셔서 이제 보는데 그 가이드 역할을 할 사람이 갑자기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했죠. 어찌됐건 중국어 배운 거를 사용을 하셨네요.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이 줘야 지금 이제 이런 걸 업으로 삼고 있지만 유학생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전공을 굳이 살리지 않더라도 일에서 중국어를 쓸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게스트 김대한님의 거의 인간극장 느낌이긴 하지만 네, 어찌됐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이런 유학생들의 개개인의 생활들이 물론 다르기 때문에 매번 제 얘기만 하기는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특별 게스트를 모셔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지금 저희 얘기가 조금 길긴 했는데 이 얘기 이외에도 또 옷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청와대 관련 질문이라던가 또 다른 유학생 관련 질문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 다는 거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그럼요. 네, 댓글로 저희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를 듣다 보면은 또 이렇게 같은 동시대 때에 중국에서 유학을 하셨던 분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다른 의견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과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궁금하네요. 어떻게 생활을 했고 나는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자꾸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아, 네,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다. 네, 약간 김래한 씨의 인간극장입니다. 이왕 저란 인간에 대해서 약간 유학 생활에 대해서 뭐 말한 김에 제 인생에 제일 컸던 게 사실 유학 생활 했었던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해병대 장교로 군인대를 뭐라 그러죠? 입대를 했어요. 장교 출신이시죠? 네, 장교 출신이죠. 그때도 근데 이제 이 장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때도 중국 유학생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졸업하고 그렇죠. 가셨잖아요. 졸업을 해야 됩니다. 어. 학사 장교로 진학을 하기 위해선 대학교 4년제 학사 학위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군대로 장교로 입대를 할 수가 있는데 대학생 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군대를 갔다 와야 되나 아니면 끝나고 가야 되나. 그때가 고민했었을 때가 대학교 보편적으로 한국인들 많이 하는 대학교 1, 2학년 때쯤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군대를 그냥 가는 것보다 아예 중간에 끊기거든요. 유학 생활을 하면서 중간에 끊기고 자기가 본인과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도 없고 군대를 갔다 오면 없고 그리고 뭐 복학을 해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조금 우리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분들과는 좀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4년제를 졸업을 하고 장교로 군대를 입대를 하는 게 참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장교라는 이제 다이아죠. 관리자. 모릅니다. 네. 저는. 아무튼 네. 관리자거든요. 그 대원들을 관리하고 이런 관리자 역할을 했던 게 사회생활 했을 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란 인간을 다시 한번 개조라고 해야 되죠. 개조해줬었던 그런 시절이었었습니다. 네. 그 BGM 꼭 넣어주세요, 팀장님. 인간극장 따라따라. 그렇죠? 네, 근데 이 얘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그런 고민이 없지만 남자분들은 내가 이제 뭐 1, 2년 정도 중국어 공부를 하고 이제 조금은 들리기 시작을 하고 이제는 조금은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군대 2년이라는 공백이 사실 무시할 수가 없는 시간이거든요. 저도 방학 때마다 한 달씩 이렇게 나와 있다가 다시 가면 또 그거 뭐라고 했지?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특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이거 역시 정답은 없겠죠. 없죠. 모든 유학 생활과 모든 자기 인생에서는 본인들의 선택인 거고 오늘 지금 특별 게스트 분이 해주셨던 얘기는 조금이나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정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요, 오늘 사실 우리가 사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경험이 거의 없죠. 저희는 서로 이렇게 만나면은 뭐 예전 중국 얘기 막 네,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한다거나 현재의 얘기를 할 뿐인데 이렇게 진지하게 서로 존댓말을 써가면서 얘기를 한다는 게 되게 어색하면서도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좀 덥지만 경우가 제가 없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얼굴색이 상당히 변했을 것 같아요. 네.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인생 지금 대서사시를 그러니까, 한 획을 막 네. 이렇게 그으셨기 때문에 해서 오늘 특별히 반차까지 내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무한한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경험하게 해서 여러분들 반응이 좋다면 다음번에 다른 컨텐츠에 뭔가 물어보거나 먹는 거를 시킨다거나 이런 거에 한 번 더 네, 제가 한번 욕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이상한 음식은 못 먹거든요. 그래서 아니, 제가 못 리액션은 먹어서 먹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죠. 리액션은 자신 있어요. 예, 그러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 먹는다니까 전 잘 먹을 분이 필요하거든요. 네. 혹시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나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네, 해서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저희 좀 사적인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같이 보시는 분들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요. 같이 할까요? 네.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다시 알려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하시면 돼요. 양쪽으로 해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쌍따봉 주세요. 네. 네,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비는 중국어의 소빈이었고요. 오늘 특별 게스트 성함은 김대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